네, 반갑습니다. 10월 31일 화요일 마감 시간입니다. 자, 증시가 회복을 하지 못하고 그냥 마무리가 됐습니다. 2차 전지가 큰 폭으로 떨어지면서 이 부분들이 회복이 안 됐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. 이러다 보니까 굉장히 답답하죠. 네, 내 잘못이 아닌데 떨어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들. 2차 전지가 시장을 왜곡하고 있다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자, 외국인들의 매도도 그쪽으로 좀 많이 집중이 됐을 걸 생각합니다. 매도가 많이 나오는 이유. 자, 일단은 팔아먹는 것들이 많이 있다고 판단하셔야 되는 부분이고요. 이 부분을 또 반대로 생각해 본다면 매수가 들어오지 않잖아요.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주가가 떨어지는 부분을 또 그 방어해 줄 수 있는 그런 모양새들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,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. 개별 테마주들만 일단 변동성이 좀 보였는데요. 그 외에는 진짜 재미없는 그런 장세였다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계속 떨어지다 보니까 투자자들 입장에서도 이제 뭐 자신감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떨어질 수도 있는데요. 내가 가진 종목군들이 2차 전지 쪽이 아니라면 상당히 억울한 부분으로 생각하셔야 되기 때문에요. 지금 시점에서는 조금 더 견디시는 전략들을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. 차트 한번 보도록 할게요. 네, 종합주가지수 내용 보시면 오늘은 이제 어제 같은 경우는 상승 장악형을 기다렸었는데 오늘 하락 장악형이죠. 네, 음봉이 크게 나타나면서 어제 양봉을 다 집어삼킨 모습인데 이런 모양 나타나면 좋지 않아요. 그래서 추가적으로 더 떨어질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집니다. 일단 지지라인 때는 뭐 2400포인트 일단 깨졌었죠. 그 다음에 2350포인트 정도가 지지선 역할을 좀 했었는데요. 이 부분 깨졌고요. 2300포인트 요 지지선도 지금은 이탈이 되는 모습이죠. 그래서 이제 보면은 이제 연중 최저점 구간이 이제 2200포인트를 이제 방어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상황인데, 만약에 2차 전지 쪽이 더 하락을 하게 된다면은 2200포인트까지도 내려갈 수 있습니다. 어쩌면 더 내려갈 수도 있겠죠. 근데 이렇게 된다면 일단 2차 전지 쪽은 떨어지는 건 떨어지는 거고 방어하는 물량들이 들어와야 되거든요. 그러니까 뭐 삼성전자라든지 또는 배당주라든지 또는 이제 이런 그 지수 방어하는 종목군들의 그런 입장에서 봤을 경우에는 주가 상승할 수 있는 포인트들을 분명 만들어줘야 됩니다. 그래서 지수가 더 빠르게 떨어지는 것을 방어하든 아니면 2차 전지를 잡아놓고 이제 뭐 반도체나 이런 쪽에서 주가 상승이 일어나든 뭔가 나타나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. 지금은 일단 과매도 국면도 들어갔기 때문에 기술적 반대가 좀 나타나야 되는 구간이 들어오긴 했는데 현재 시점에서는 2차 전지 쪽 수급이 너무 안 좋아요. 그래서 이런 모습들이 조금 더 부담을 줄 수도 있다고 생각하셔야 되겠죠. 자, 일단 분봉 상황 살펴보시면은 막판에 들어서면서 조금 이제 지지점을 좀 만들려고 하는 모습인데 마지막에 나타나는 지지선은 그다지 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. 내일 또 어떻게 변할지 모르죠. 마지막에 매수도 조금 들어오는 모습이 확인되고는 있었습니다만 그런 모습들이 이제 시장을 끌고 올라간다라고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 봤을 경우에는 그냥 좀 지켜보면서 내일 분위기가 어떤지 살펴보고 대응하시는 것이 유리할 수 있겠다 보시면 되겠죠. 그래서 조금 아쉽게도요, 10월달 마감은 그다지 썩 좋지 않게 마무리됐다, 음봉으로 연결이 됐고요. 9월달에 이어서 10월달도 주가 상황이 좋지 않은 것으로 진행이 됐다 보시면 되겠습니다. 코스닥 지표는 더 많이 떨어졌어요. 2.78%. 마지막에 여기도 조금 올라오긴 했습니다만 낙폭 자체가 워낙 크게 떨어지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반등이 나가도 별로 성에 차지 않는 그런 모습일 거라 생각합니다. 또 반등이 나가면 어느 정도 지지선은 회복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모습들이 회복이 되지 않았죠. 그러니까 740포인트 위쪽으로 올라갔으면은 그래도 뭐 좀 기대감이 좀 있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는데 그런 부분이 전혀 없이 마무리됐기 때문에 10월달 증시 상황은 굉장히 안 좋았다,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지금 보시면 어제 2차 전지가 좀 올라왔기 때문에 이제 지표 자체도 조금 상승세를 보였던 부분이에요. 그러니까 이런 상황으로 들어갔을 때 만약에 2차 전지가 올라오지 못한다면 낙폭 자체가 더 커질 수 있다고 생각하셔야 되겠죠. 그래서 이런 부담감이 있는 요소들이 많이 있다고 보셔야 되겠습니다. 지수 자체가 지금 더 하락할 수 있는 상황이고 또 코스닥 같은 경우는 2차 전지 직격탄을 맞을 수 있기 때문에요. 낙폭 자체 포인트가 더 많이 커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. 네. 자, 거래 동향 한번 보도록 하죠. 오늘 투자자별 상황 보시면은요, 외국인들이 매도를 했다가 2시경부터 조금 멈춰주는 모습이긴 합니다. 또 살짝 들어오기도 했는데, 외국인 매도가 3천억이면 또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. 아침 시점에서는 뭐 2천억이 넘어갔기 때문에 오늘 뭐 5천억까지 나올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, 생각했던 것보다 안 나오죠. 그러니까 매도가 많이 나오지 않았다는 것은 또 팔아먹는 종목군들이 국한된, 그러니까 좀 한정적인 부분에 속한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, 그렇게까지 걱정스러운 내용은 사실 아닌데, 지수 포인트가 너무
너무 밀리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정신을 못 차리는 모습이 나타나는 거죠. 기관들 입장에서는 매도가 살짝 나오긴 했습니다만 대체적으로 관망했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고요. 매도의 어떤 중점적인 역할들은 외국인들이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거래소 쪽은 그랬고요. 코스닥 역시도 뭐 비슷한 모습이죠. 마지막에 조금 올라가는 모습이지만 별로 시장에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형태로 끝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자, 시총 상위 종목들 살펴보도록 할게요. 일단 코스피 쪽 먼저 볼게요. 코스피 쪽 보시면 삼성전자가 0.59 밀렸고요. 그 다음에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이게 지금 11만 6천원까지 밀린 거죠. 뭐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. 지지선은 일단 나와 있기 때문에 박스권만 계속해서 유지를 해줄 수만 있다라면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. 11만원 정도까지는 뭐 별 큰 문제 없어 보이고요. 위쪽에서 언제라도 돌아설 수 있는 모습이 나타난다면 뭐 매수 포인트 가져가도 됩니다. 다만 12만원 돌파하는 시점 확인하시고 매수하시는 게 유리하겠죠. 그 다음에 자동차도 오늘 조금 밀렸는데요. 뭐 시장 다른 거에 비해서는 뭐 그렇게까지 밀린 건 아닙니다. 그죠? 1%대 변동성은 언제든지 나올 수 있는 거죠. 연속적으로 나오다 보니까 조금 부담스럽죠. 다만 실적이 좋은데도 이 모양이야 라는 어떤 실망감 이런 것도 좀 나타날 수 있었을 것 같아요. 그 다음에 금융섹터들 조금 반등하는 모습이 좀 있었고요. KB금융은 특별한 거 없으면 여기서 지지선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. 배당주들 움직임이 슬슬 나오기 시작한다면 방어적인 역할도 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 분위기가 안 좋을 때 금융주 섹터로 수급이 몰릴 수는 있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네이버 조금 올라오는 모습이 있었고요. 자, 문제는 이제 이런 것들이 아니죠. LG에너지 솔루션이 지금 4.8% 밀리면서 40만원 아래로 쿡 떨어졌죠. 종가 기준 40만원 아래면 또 며칠 만에 나타나는 모습인데 지금 별로 좋지 않습니다. 여기 지금 나타난 종가 기준도 39만 9천원 500원 이게 40만원 살짝 깨는 모습인데 이게는 완벽하게 밀고 내려가죠. 그래서 안 좋고요. 포스코 홀딩스 역시도 지금 41만원 이렇게 하면 이게 40만원 이탈하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죠. SDI 같은 경우도 42만원 이것도 또 아래쪽으로 떨어져서 40만원 아래쪽 갈 확률이 높습니다. LG화학 역시도 마찬가지고요. 지금 다 40만원 아래로 떨어지게 되면서 분위기가 안 좋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부담스럽고요. LG에너지솔루션 시총 자체도요. 뭐 장중에는 90조도 깨졌었는데 이거 하이닉스가 조금만 움직여주면은 바로 뒤집어지는 모습이 나타날 수 있거든요. 그러니까 2차전지가 이제 시총 상위에 군림을 했었던 그 시절이 이제는 점점 이제 멀어져 가고 있다. 이제는 세대가 바뀌고 있다라고 보셔야 됩니다. 뒤로 넘어가시면은 포스코 퓨처엠에도 7%대 하락이고요. LG전자도 좀 빠졌고요. 전체적으로 다 하락한 모습이고 내려간 종목이 훨씬 더 많습니다. 그래서 부담이 좀 커져 있는 상태고요. 조선주 역시 마찬가지 변동성이 좀 커져 있다고 보셔야 되겠습니다. 뭐 이런 정도예요. 그리고 대한항공 오늘 조금 강세죠. 뭐 합병에 대한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. 그 합병 마무리죠. 아시아나항공과의 움직임. 그래서 아시아나항공이나 뭐 이런 쪽은 분위기 좋았던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런 쪽 관심 있게 좀 보실 필요 있었고요. 얘들 좀 올라가면서 이제 분위기를 조금 바꿔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코스닥 넘어가시면은요. 에코프로비엠이 20만원 깨지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. 이것도 굉장히 안 좋죠. 추가적으로 하락이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에 반등은 또 실패했다 볼 수밖에 없겠죠. 에코프로는 62만원에 마무리가 됐는데 추가 하락 분명히 나올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이 부분도 지금 보면은 신저가 흐름으로 연결될 수 있는 상황이에요. 그러니까 뭐 장중 이게 종가 기준 신저가는 이미 발생한 것 같은 느낌이죠. 지난번에 62만 1,000원이었기 때문에 62만원이면 종가 기준 신저가입니다. 더 빠질 수 있는 상황이고요. 지금 자리가 지지선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만약에 이 라인 때 넘어가게 되면은 주가는 속수무책으로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. 그래서 이 부분 각별히 주의하셔야 됩니다. 어차피 사실 분은 없겠지만 가지고 계신 분들도 너무 이 종목을 보유하면서 더 사야 되겠다 이 생각은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LNF 역시 마찬가지죠. 이거는 이렇게 가다 보면 10만원 밑으로도 떨어질 수 있어요. 주의를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죠. HPSP도 오늘은 8%대 하락합니다.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다 좋지 않았어요. 뭐 반도체라고 해서 올라가고 장비라고 해서 올라가고 이런 거 아니고 그냥 전체적으로 다 내렸다 보시면 됩니다. 이 부분은 2차전지가 내려가면서 시장을 전반적으로 끌고 내려갔다 보시면 되겠죠. 이런 거 같은 경우 좀 내려가는 건 큰 문제가 없어 보이잖아요. 하지만 반도체 쪽에 대비해서 2차전지 쪽은 문제가 많아 보인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겠죠. 자, 낙폭 자체도요 4% 5%대 막 툭툭 떨어집니다. 그래서 코스닥 쪽의 움직임들이 단순하게 떨어진 종목이 많은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변동폭도 상당히 컸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. 그래서 이 하락폭이 좀 컸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충격은 상당했을 거라 생각되고요. 개인 투자자들 역시도 시장을 바라보기 싫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. 자, 등락 현황 보도록 합니다.
등락추산 보시면 코스닥 쪽은 일단 1238개 종목이 하락이고요. 상승은 상한가 포함해서요. 320개 종목이 상승을 했습니다. 그 차이가 많이 나죠. 네, 거래소 쪽 넘어가시면은요. 645개가 하락, 하한가 포함되어 있고요. 상한가 포함해서 254개 종목이 상승세 보였습니다.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은 둘이 합쳤을 때 한 500개, 560개, 560개 정도가 상승이고요. 1900개 정도 종목이 오늘 하락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. 좋지 않네요. 그죠? 좋은 상황이 아니라는 거 판단하셔야 될 것 같고요. 자, 상승률 볼게요. 자, 오늘 코아스 상한가고요.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아시아나 IDT 같은 경우가 이제 그 아시아나와의 어떤 그 합병 마무리 이런 부분들이 좀 작용했다 보시면 되겠고요. 뭐 회생 절차에 있었던 위니아 지금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요. 빈대가 또 요즘에 많이 늘어난다고요. 그래서 경남 지역이 오늘 상한가 들어가 있고요. 뭐 워트 이런 것들 이건 신규 상장 종목인데 뭐 특별한 이슈는 없습니다. 뭐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이네요.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고 뭐 각자 개별적인 재료가 있었던 거죠. 어떤 특정 테마가 아니고요. 그 다음에 뷰티 스킨이라든지 네, 이런 종목군도 오늘 좀 올라가 있어요. 아모레 G 이런 것들이 오늘 상승 흐름을 보였다. 그래서 10% 이상 상승한 종목은 아모레 퍼시픽이 10%, 11% 올라가면서 13위권 기록이 되어 있고요. 그 다음에 9%까지는 17개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근데 대체적으로 썩 그렇게 훌륭해 보이는 패턴은 아닌 것 같아 보입니다. 이렇게 되어 있고요. 한세시력 같은 경우는 그래도 최근에 잘 올라가서 분위기는 좀 잘 타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. 나빠 보이진 않습니다. 좀 내려볼까요? 쭉 내려보시면 1.39네요. 네, 아침보다 더 떨어진 모습이에요. 흥하해운 같은 경우는 약간 네, 움직임이 좀 괜찮아지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. 그래서 이 지지라인 때 지금 현재 시점에서도 안 밀리고 있더라면 뭐 좀 괜찮게 생각하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 보이는데 워낙 시장 자체가 지랄 맞아가지고요. 네, 썩 애매한 네, 좀 그렇게 좋지는 않은 그런 모습이라 좀 보셔야 될 것 같죠. 네, 자, 그 다음에 하락률 볼게요. 피플바이오 뭐 특별한 이슈는 없는데 하한가를 기록해버렸습니다. 추세 자체도 좋지 않았기 때문에 그다지 기대할 만한 부분은 없었던 것 같고요. 영풍재지 거래량이 많이 늘었죠. 내일이면 아마 이 점하한가가 풀릴 거라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내일 정도에 파실 수 있는 상황이라면 발도하시는 게 좋습니다. 거래량이 나타나서 이제 하한가가 풀린다고 하더라도요. 추가 하락이 계속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하한가가 5번 연속인데요. 한 번 더 맞고 내려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그래서 내일 네, 매도가 나타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되고요. 단기적으로 변동성을 이용해 가지고 뭐 조금 더 먹고 팔겠다 이거 별로 의미 없습니다. 그러니까 매도가 될 때 매도하시는 것이 유리하다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. 자, 그 다음에 10% 이상 하락한 종목이 무려 25개. 어우, 많아요. 삼성출판사 바로 밀리는데 네, 이런 모습도 좀 있었고요. 그 다음에 9% 이상 하락한 종목도 보시면은 YTN 같은 경우 쭉쭉 떨어지는 모습이죠. 그래서 지금 38개 종목이 오늘 9% 이상 하락입니다. 제법 많은 편입니다. 그리고 촘촘하게 있어요. 이게 낙폭 자체가 좀 크다고 말씀드렸잖아요. 그래서 그런 부분이고요. 오늘 4.6%까지 밀려 내려갑니다. 그러니까 마이너스가 일단은 3에서 4% 정도는 기본적으로 깔려버리는 모습이죠. 오늘 계좌 상황이 마이너스 3, 4% 정도 나올 것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. 마이너스 3, 4%까지 안 나온다고 하더라도 일단 계좌가 오늘 플러스 나기 좀 어려웠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지금은 종목을 많이 갖고 있으면 좀 불안할 것 같죠. 네, 불리할 것 같고 적은 숫자의 종목을 가지고 네, 일단 잘 버티는 쪽으로 전략을 짜시는 게 유리할 것 같습니다. 장이 더 올라가면 그때 시점에서 종목수를 늘려가시는 전략을 취해 주시는 게 유리할 것 같아요. 네, 자, 매매 동향 보도록 합니다. 기관 쪽은요,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순매수 있고요, 삼성전기, 롯데케미칼, 뭐 하나솔루션 등등등 매수가 들어가 있고요. 특비사항은 없어요. 삼성전자나 이런 것들도 매수를 살짝 들어가 있긴 합니다. 자, 그 다음에 매도는요. 코스닥 레버리지 더 많이 빠질 거니까요. 그 다음에 코스닥 레버리지 코스피 코스닥 둘 다 갖다가 파는 모습이에요. LG화학, 셀트리온, 코스닥 코덱스 200, 코스닥 150 시장을 그냥 다 갖다 팔았네요. 그러니까 이 기관들 입장에서는요, 지금 시장 자체에 대한 신뢰가 없다 보셔야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주가를 집어 던지는, 주식을 집어 던지는 그런 형태로 가고 있고요. 매수나 매도 자체가 뭐 많은 건 아닙니다만, 그래도 매도, 이 시장이 떨어질 것에 베팅하는 그 흐름이 상당히 크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은 느낌입니다. 매수는 거의 안 들어오고요.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시장을 좀 안 좋게 보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겠죠? 자,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어땠을까요? LG생활건강 화장품 조금 샀고요. LG화학, 포스코 인터내셔널, 고버스 매수가 들어와 있습니다.
그다음에 화장품 쪽이 좀 많은 편이에요. 네. 그다음에 현대일렉트릭, 뭐 KB금융, 호텔신라 이런 쪽으로 매수가 좀 들어가 있고요. 매도는 LG에너지솔루션이 1등이네요. SDI, 그다음에 삼성전자 있고요. 현대차도 매도 있고요. 한국항공우주 뭐 이런 쪽으로 매도가 들어가 있습니다. 기아차, 에코프로 막 섞여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은 실질적으로는 매도 포인트가 상당히 크다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. 그리고 개별적으로 보시면은 오늘 변동성이 좀 있었던 종목군들 중에 이제 저런 거 있잖아요. 뭐 제로투세븐 이런 거, 네, 영유아 관련주도 이거 뭐 오늘 장중에 한 13%, 14% 올라갔었나요? 네, 많이 올라갔었는데 또 마이너스로 떨어지죠. 그러니까 이런 변동성이 나타난다는 얘기죠. 이 변수가 굉장히 크게 나타납니다. 그리고 올라갈 수 있는 재료가 나타나더라도 그냥 뭉개버리죠. 그래서 이런 게 요즘에 장이다 알아보시면 됩니다. 그래서 단기적으로 좀 튀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적당한 수준에서 팔아먹고 현금화 시키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. 현금화 시키는 것은 왜 나쁘지 않냐면 새로운 종목을 추가 매수나 이런 것들 들어갈 때 유용하게 사용이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. 그래서 그런 쪽으로 접근들 해보시면 괜찮을 것 같아 보입니다. 일단 시장 자체는요, 진정을 좀 해야 되는데 2차전지가 하락을 급하게 해버리게 되면 장은 더 빠질 거예요. 그래서 투자 심리가 회복되는데 시간이 좀 필요할 수도 있겠다 판단이 됩니다. 자, 2차전지가 일단 버텨주면서 반도체 쪽으로 수급이 들어오면 주가가 조금 더 상승할 수 있을 텐데 내일은 이제 11월달 시작이기도 하고 FOMC가 이제 오늘부터 시작되잖아요.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좀 보면서 상황이 어떻게 굴러가는지를 한번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 보입니다. 이 부분들 잘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자, 일단은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. 10월 한 달도 정말로 수고 많으셨습니다. 11월 달부터는 배당주라든지 그 다음에 실적과 관련된 부분들 어닝 시즌 마무리되면서 이제 저평가라고 되어 있는 종목군들에게 매수가 슬슬 들어올 거예요. 주가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배당주든 아니면 가치주든 간에 전체적으로 다 매수할 때 유리한 경우를 보게 되실 겁니다. 그래서 물러나지 마시고 겁먹지 마시고 아래쪽 포인트에서 괜찮은 종목들 앞으로 꾸준하게 성장할 수 있는 종목들을 잘 대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. 2차전지만 잘 피해 가시면 그래도 폭풍이 크게 몰아쳐서 피해는 있을 수 있지만 크게 얻어맞는 모습 없을 거고요. 회복할 때도 아주 빠르게 회복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. 자, 기운 내시고요. 자, 오늘 일단 마무리 지으시고 내일부터는 또 11월이니까 11월부터 신나게 또 한번 잘 달려봤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. 저는 내일 아침 시장에서 다시 올게요. 고맙습니다.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.